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건강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물인 만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이라는 큰 선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사님께서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가장 큰 선물인 건강을 주시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나이가 저도 들어가면서 이제 체중이 복부 비만이 좀 오려고 해서요. 이제 배가 고프지 않거나 좀 과식하는 경우에는 한 끼 정도 이제 건너뛰면서 체중을 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들 수 있으면 조금씩 걷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으로 제가 암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이나 인체는 항상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과거를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좀 무언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거는 항상 변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모든 제 인체나 생활은 음량의 다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음양오행 이론에 의해서 음양이 같이 있다. 결국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이제 같이 있고 성공도 실패도 같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게 이제 많고 적을 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의학 용어로 이제 음양의 다소가 있고 변화가 있다고 속으로 암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체중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당한 운동,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네, 저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상담에 앞서 요로 감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요로 감염 어떤 질환인지 박사님 정확히 어떤 질병입니까? 일단 요로라는 것은 소변이 나오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감염이 된 경우인데요. 1차적으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혈액 중에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콩팥에서 소변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가 앞에 배꼽의 이제 뒤쪽에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콩팥 밑에 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관 밑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소변을 만들어서 요관을 통해서 우리 방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콩팥이라든지 요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요도에 감염이 되는 것을 요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요로 감염은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요로 감염은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염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의해서 대부분은 이제 회음부, 생식기 주위에 이제 세균에 의해서 또는 이제 대장균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발현을 하게 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요도염이 있는데요. 요도염은 남녀 간의 잠자리, 성교를 통해서 임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균이 없이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요도염이 한 20~30% 정도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신우신염이라는 것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어떤 원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역류하면서 콩팥에 전달이 되면서 신우에 염증이 감염이 되면서 신우신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관염이 있는데요. 이 요관은 이제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방광 쪽으로 소변을 내려주는 줄기라고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관에는 거의 감염 증상, 염증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방광염, 요도염, 그 다음에 신우신염.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방광염, 남성분들의 경우에 주로 요도염, 신우신염은 아까 방광염과 요도염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을 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통증이 있다면 요로 감염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이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그 대부분은 배뇨 시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간혹 이제 혈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봐도 무언가 본 것 같지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갑자기 또 소변을 보고 싶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기 몸살 증상 같이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제 근육통이 나오고 특히 이제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 신우신염과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잘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항문과 요도의 사이에 이제 길이가 짧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대변 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대장균 쪽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회음부 쪽에서 이제 균들이 서식을 하면서 방광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요도가 남성분들의 보다 짧기 때문에요.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腺 분비물이 또 항균 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보다 잘못된 성생활에 의해서 요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혹시 이 요로 감염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일단 이제 방광염이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 경부에 이제 염증이 오거나 난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골반염이 같이 오고 또 심해지면 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고환염이라든지 전립선염이라든지 또 요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이제 방광염이 남성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고 이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서 발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면서요. 심하면 이렇게 쇼크까지 폐혈성 쇼크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하고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각별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요로 감염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받아야 할 텐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요로 감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균이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어야 균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균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집에 조금 관리를 안 하면 예, 곰팡이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곰팡이 균처럼 예, 내 몸의 온도와 습도가 곰팡이 균이 세균이 서식하기 좋게 되면 예, 이 균이 자꾸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궁 부분, 특히 이제 회음부 부분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예, 두 번째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라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자궁의 방광에 예, 이쪽 회음부 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라를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깔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게 되실 때는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 예, 산부인과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정확히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 개선이 안 될 때 이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소변 검사를 했을 때도 예, 특히 이제 균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균이 나와도 치료를 했는데 치료할 때 좀 잠깐이다가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기능의 조화에 의해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분들은 방광염을 치료할 때, 예, 요로 감염을 치료할 때 이 우라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원인 맥을 보면 왼쪽 맥보다 이제 오른쪽 맥이 성안맥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오는 경우가 젊을 때보다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예, 음부 쪽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온도와 습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됐으니 뭐 열이 올라오고 뭐 얼굴에 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요로 감염이랑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예,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면서 예, 이쪽 요로 감염을 치료를 하면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들의 예, 음부 쪽에 이제 해부학적 구조는 예, 이 요도와 예, 그 다음에 이 항문과의 관계가 예, 가깝기 때문에요. 대장균이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시원하게 잘 보고 똑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변비가 있고 변을 보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음부 쪽에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변, 변비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무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장소가 남성분들의 사타구니, 음낭 주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남성분들의 음낭 부분은 약간 따뜻하죠. 예, 그래서 균이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성분들이 이렇게 요도염이 있거나 신우신염이 이렇게 있을 때는 먼저 체크하는 게 예, 발가락을 보아서 무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발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관리를 해도 발을 벗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좌식 문화가 되거나 또 누워서 있으면서 이 무좀균이 떨어지고 예, 사타구니 쪽으로도 옮겨가기가 쉽고 이쪽 피부는 아주 얇고 가늘기 때문에요. 이 무좀균이 서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따뜻해서요. 겨울에도 사타구니 쪽은 너무 따뜻하니까 무좀균이 살기에는 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꼭 이때는 이제 무좀균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이쪽 음부 쪽에 예, 감염을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기가 약해진 경우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세균이 들어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들 보면 대부분 이제 무좀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좀이 있으면 이 안사람에 옮겨가게 되는데 무좀이 있어도 옮겨가지 않는 분이 있고요. 옮겨가서 아내분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기고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처럼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슴에 이제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를 함께 해서 요로 감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로 감염의 한방 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요로 감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이제 남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황정을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공복시나 속이 좀 출출할 때 차 요법을 드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삶이나 본인 자체가 예민하고 또 섬세하신 분들은 이제 우라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감초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토사자와 건지왕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또 결혼하면서 복부 비만이 되고 과체중인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복부에 과체중이 되면 아래쪽에 습열 온도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조절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창출과 승마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로 요로 감염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을 겪었거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이 연결되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담자분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올해 59이고요. 네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52cm인데 50kg쯤 나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2010년쯤에 네. 그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 동안 한 4번 정도 이제 중증으로 입원을 했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관액이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예. 지금도 직장 쪽에는 약간의 그 상처가 있는지 네. 변이가 느껴지면은 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나 바로 그냥 제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외출은 좀 힘들죠. 예. 그러고 이제 혈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한 2년 전부터는 약 자체를 다 끊었어요. 제 네. 마음대로.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자연요법이나 이런 쪽으로 저를 관리해 오는데 그래도 좀 저한테 잘 맞았는지
그 유지는 하고 있는데 말끔하진 않은 상태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한방차를 좀 예. 도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죠. 예. 지금 그 2010년도에 이 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때 처음 나타난 증상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처음에 이제 그, 그 해가 좀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한 석 달 정도가 낫질 않았어요. 봄에. 예.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이제 대변이 치약처럼 나오는 거예요. 가늘게. 예. 그러다가 이제 혈이 같이 나오고 배가 아프고 해서 네. 처음에는 대장암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병원을 갔더니 듣다 보다 못한 염증성 장질환 하면서 예.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때부터 뭐 이제 좀 과로하거나 네. 이제 신경 쓰거나 하면은 뭐 혈변 설사 심할 때는 뭐 그냥 한 제가 30일 정도는 물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격이 좀 작은 편인데도 예. 그냥 일단 그 혈변이 시작이 되면은 음식을 먹자마자 그냥 무조건 저기가 되니까 그 자연스럽게 못 먹게 돼요. 네. 그러면은 체중은 뭐 한 35kg까지도 빠지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냥 스테로이드 요법부터 이제 입원 치료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그 혼자서 이제 그 약물을 줄여가는 과정이 지난하게 네네. 매번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다가 예, 그런 말씀하세요. 상태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면은 이제 전대장 절제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병의 완치라는 건 없고 그냥 병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대장이 없어지니까. 네.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다행히 수술 직전까지 간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수술은 안 했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늘 이제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저는 이제 뭐 나쁜 거를 좋은 걸 막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쁜 걸 안 먹는 거 그런 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니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좀 생활하자라는 주의예요. 예. 이제 그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는 크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가 이제 육체적으로 약한 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 거의 14년, 뭐 5년 이렇게 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증상이 좀 괜찮다가 또 심해지고 또 괜찮다가 심해지고 아마 이런 과정들을 이 병 자체가 반복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그 병원에서 지금 약을 먹었을 때 본인이 그게 완치 개념이 아니라 대증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개선이 되는데 뭔가 그러면 다음에 했을 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떠한 게 있으면 또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때 이제 몸이 힘들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이 뭔가가 불편할 때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로 정말 좀 약간의 배 아픈 정도쯤 날 때는 제가 바로 내가 또 여기에 애달래달 했구나 라면서 알아차려서 이제 저는 괜찮다라고 다스렸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그걸 거짓말 안 하고 증상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작은 조짐이 보일 때는 제가 얼른 관리를 하는데 이제 놓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하지만 이제 과로와 마음씀이 예. 겹쳤을 때는 영락 없는 거예요. 이미 활동기로 발전을 하고 나서 아차 싶을 때는 그 사이에 너무 과로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반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저한테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네. 유독 저한테는. 그래서 커피를 엄청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만 먹어도 벌써 배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네네. 지금은 이제 어쩌다가 막 먹고 싶으면은 보리차 정도쯤 되는 그 이렇게 네. 희석해가지고 예. 그냥 한 모금 마시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네. 그 외에는 특별히 음식을 가리는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로와 신경인 것은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로와 네. 신경인데 이게 이제 네. 지금 병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맨 네. 처음에 2010년도에 처음 발생했을 때요. 네. 이때 그 스트레스가 좀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과 육체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이 힘들면 육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본인이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살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몸에 무언가 내 몸에 무리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게 이제 두 개가 된 건데 그 선후를 알아야 돼서요. 네. 그 원래 그 제가 체질 때문에 원래는 커피 잘 하셨어요? 커피 좋아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원두 커피를 좀 많이 마셨었어요. 예, 그 이제 좋아하고 많이 마셨는데 몸에서 지금 이 병이 생기기 전에는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아침에 오후에 먹어도 잠이 안 오는다거나 막 그런 일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커피 먹으면 그냥 날 꼭 새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예. 이제 주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나이도 있고 이제 몸 상태도 변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술은 네. 할 줄은 알지만 술은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체질 때문에 술을 한 모금 하면 얼굴이 네. 빨개지나 빨개져요. 완전 예, 빨개져요. 알았습니다. 본인이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 꼼꼼한 편인가요? 그게요. 예, 달라진 게 예. 그전에는 정말 제가 체격은 작아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움직임도 많고 막 좀 덤벙거리고 급하고 그랬었는데 예. 아프고 난 이후에는 조금 사람이 일단 민감해진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네. 특히 이 냄새에 민감해진 게 아주 뚜렷해요. 약간의 어떨 때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못 탄 적도 있어요. 이 화장품 냄새랑 예. 그런 냄새가 싫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좀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예전에 비해서 아프기 전보다 조금은 예민해진 부분이 있다. 그거는 제가 느껴요. 예, 2010년도에 지금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지금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 예, 그쵸. 일은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때 스트레스가 대충 어떤 스트레스인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줘 보실래요? 이제 투자했던 부분에 그거랑 그다음에 함께 일했던 분의 사망과 예. 그런 것이 다 해서 진짜 전부 다 예. 옥상에서 지하까지 추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예. 지금 음식 드실 때 네.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약간 얼큰한 거, 이렇게 약간 개운한 거 좋아하세요? 점점 더 매운 게 좋아지더라고요. 아, 좀 그래요? 매콤하게 먹어요. 예, 그렇게요. 원래 좀 달달하고 느끼한 건 그것도 먹긴 먹는데 예전부터 좀 개운하고 그런 게 좋으셨어요? 그렇죠. 느끼한 거는 예, 거의 안 먹어요. 예. 예. 어머님은 어떠세요? 엄마는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엄마는 제가 청양고추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 아버지하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는데, 예. 엄마는 좀 맵다고 하시고, 엄마는 예, 그렇게요. 느끼하고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엄마 쪽보다는 아빠 쪽의 성향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겸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네. 장이라는 것은 제일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음식을 과식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항상 그 증상이 심해질 때는 음식을 보는 것보다는 먼저 그냥 아까 본인이 내가 청양고추를 좀 더 넣어서 먹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좀 적게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2개 넣을 거 하나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 이게 내가 돈을 잃거나 어떤 아주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네.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머님이 청소하는 게 그냥 본인 마음에 좀 덜 차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그 자체가 뭐 한 번 볼 때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본인 자율신경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 예. 그게 이제 한 번 뭐 그랬다고 해서 이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소소한 것들이 뭔가 복합적으로 되다가 보면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음식을 드실 때, 아, 요즘은 더 칼칼한 게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울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의 전제 조건은 혹시 저희 방송 간혹 보시나요? 저 매주 듣죠.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맛을 물어보는 경우도 네. 들으셨겠네요. 그럼,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엄마가 생활하는 게 엄마가 뭔가 했는데 본인 마음에 안 찰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네.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아까 커피를 좋아하는데 먹고 싶은데 커피를 좀 진하게 먹으면 배 쪽에 이제 궤양성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연하게 먹으면 괜찮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걸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청양고추 먹어서 좀 그게 그냥 맛있다, 좀 더 맵다, 이게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 본인이 음식을 먹거나 다른 걸 했을 때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냥 제가 환자분들 볼 때는 라면이 맛있으면 그것도 한 번씩 먹어도 괜찮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청양고추를 좀 한두 개 더 넣으면 나는 좋겠다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요. 예. 본인은 원래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예. 정말 명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예, 들으면서 예,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도 좀 이건가 저건가 하던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정말 수긍하게 되죠. 예, 네.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본인처럼 네. 뭐 10년, 뭐 5년 약 먹다가 이게 네. 이제 이게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 95%는 다 스트레스가 겸비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을 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는 분이 많아요. 예, 네. 지금 본인은 아빠를, 본인 몸도 지금 힘든데 아빠를 24시간 케어하는데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예.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열심히 사는 분은 그래도 내가 주어진 일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네. 건강한 분은 상관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분은 그게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몸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음과 양인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마음이 힘든 걸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이 힘든 걸 잘 못 견뎌요. 그냥 유전자가 그래요. 아버님도 그렇고. 아,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아, 네, 뭐, 다른 거.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몸이 안 좋아지면 아, 내가 뭔가 마음에 뭔가 불편했던 게 있구나. 이게 쌓여서 조금 터진 거구나 해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뭔가 불편할 때는 조금 더 매콤하고 그래서 뭔가 속이 좀 후련하고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커피를 뭐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연하게 해서 몸에 물이 안 가게 본인이 조금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음식이 본인한테 있는, 아까 면역력을 좋게 하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네. 내가 먹어서 지금 병원에서 검진상 궤양성 대장염이에는 다른 건 지금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예. 건조, 빈혈이나 뭐 이런 거요. 아니요, 빈혈 전혀 없고요. 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뭐 제가 무슨 뇌심혈관 나이가 예. 53세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LDL 수치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상 지질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소견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약을 안 먹고 다르게 뭐 운동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다른 부분은 없고 그냥 날이 건조하면은 각막 밀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각막이 조금 꺼풀이 뺏겨져서 네. 이제 치료용 렌즈 끼고 하는 게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네. 좀 자주 있진 않아요. 네. 그냥 나이에 따른 그냥 그런 거지 특별하게 뭐 어디가 힘들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예. 지금 체중이 네. 150에 50kg니까 뭐 네. 이렇게 아주 배가 나와 있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봤을 때 예. 그냥 보통 체격이에요. 예. 지금 말라 보이지만 않는 거죠. 네네. 혹시 아까 피부가 네. 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지혈증 경계 라인에 있고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 내가 해보고 이러면 네. 본인이 고기라든지 좀 기름진 걸 적게 먹나요? 기름진 거는 좀 별로 안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닭고기든 뭐 고기든 장어든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먹고 그래요. 즐겨 예. 먹진 않아요. 먹고 싶을 때는 드셔야 돼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본인은 스트레스하고 이 장이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우선 그게 선이기 때문에 제가 한방차를 네. 해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네. 먹고 싶은 거 하고 잠깐 뭐 외출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친구 만나거나 그러고 싶으면 그런 걸 잠깐씩 엄마 도움을 받아서 좀 하시면 더 좋아요. 상황이 되면. 상황이 이제 안 그렇죠. 되면 어쩔 수 맞아요. 없고 그 대신 이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몸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스트레스가 1차적으로 풀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향부자, 향부자. 복령, 공명? 아니, 공명. 저기, 우리 복 들어온다 하는 복자. 복. 그 다음에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네, 복령. 그 다음에 감초. 감초. 네. 감초가 좋구나. 네. 아니, 감초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요? 네네. 네. 우리 쌀이 좋은데 그 네. 흰 쌀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잡곡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 한약은 한 가지보다 두세 가지 이상이 좋은 거거든요. 항상 음양 사상 이렇게 번져가는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 이제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적으로 인생 사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같이 사는 게 도움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1500에서 1,500cc 나와서 그게 100에서 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그거 각 5g씩 넣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냥 10시 전에 아무 네. 때나 한번 드시면 돼요. 아, 네. 그다음에 네, 아까 주로 저녁은 몇 시쯤 아침에. 드신다고 했죠? 저 7시 정도.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7시 밥 먹고 잠자기 전 그때 드셔도 되고, 예, 그냥 낮에 했는데 아, 오늘은 그냥 좀 괜히 그냥 쉽게 매운 것이 좀 먹고 싶다. 그럼 본인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네. 드셔도 돼요. 아, 예,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이제 네. 식사하기 전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 후에 본인이 이제 마음도 몸도 힘들고 그럴 때 드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네. 본인 뭐 차 마시고 싶다 이럴 때 네. 아무 시간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네. 주세요. 선생님, 네. 엄청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예,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분. 네,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누가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하나 늘 궁금했는데 네. 제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 진짜 네네.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한방차 1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 한 달 뒤에 꼭 전화 다시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딸예. 아, 따님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님분의 그 연세, 나이 어떻게 나이- 되세요? 45예. 45.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는 162, 네. 몸무게는 58.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따님 불편한데 말씀해 주세요. 아, 변비가 심해가지고 예. 전화 드렸습니다. 아, 변비가요? 네. 예. 지금 이 변비가 언제부터 있습니까? 변비가 한 몇 달 됐어요. 아, 전에는 잘 보셨어요? 예. 따님이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예전에는 일을 했고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체중은 그 뭐 한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좀. 예. 체중은 조금 불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요 어머님 따님이 예전 이제 학생 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나가는 거 좋아했어요? 좀 집 좋아했어요? 아, 그때는 직장 생활 학교 졸업하고 계속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직장 생활 계속 했어요. 아, 제가 따님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따님 이렇게 커피 자주 마십니까?
예, 커피를 좋아. 아, 커피 오후에도 잘 마시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새콤달콤한 걸 아, 좋아합니다. 새콤달콤한 거요? 네, 예. 원래 따님은 좀 나가는 거보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경우입니다. 예, 체질적으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장 자체도 배설하는 것보다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걸 좀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따님이 생리는 매달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생리는, 예. 네, 생리통은요? 생리통은 없습니다. 예, 저기 소화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소화는 뭐 잘 안 된다 소리는 안 합니다. 네. 소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식사는 밥은 잘 먹는 것 같습니까? 예, 밥은 잘 먹어요. 예, 예, 머리 아프거나 뭐 어지럽다고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조금 가끔씩 어지럽다 합니다. 어지럽다고요? 예.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받습니까? 예. 예, 뭐 건강검진상 크게 이상은 없고요. 네.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향부자, 예. 예, 귤피, 예. 예, 감초, 감초. 예. 예, 지각, 지각. 예, 창출, 창출.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10시쯤 한번 예, 먹으면 되고 미지근하게 해서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에 한 번 더 복용하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혹시 집 주변 이렇게 산책 같은 것도 안 하시나요? 예. 안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요가 조금 하라고 하세요.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1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한방차 네, 우리 따님 잘 다려주시고, 네, 한 달 뒤에 꼭 다시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5세 여성분의 변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향부자, 귤피, 감초, 지각, 창출,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여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집에 많이 계시고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예, 이러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대사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대사 기능을 우리가 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세 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 전에는 내가 그냥 밥 먹고 누워 있고 뭐 스마트폰을 봐도 알아서 대사 기능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35세가 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 40세가 넘으면 내가 음식을 무언가 먹었으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예, 장의 연동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변비가 언제부터 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부터 있고 이제 그전에는 괜찮고 예,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장 자체보다는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예, 활동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래 달콤 새콤한 것. 그래서 새콤한 것은 이렇게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직 음량이 혼탁되지 않고 순수합니다. 오장육부가.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어르신들이 용돈을 주면 그걸 저금해 놓는 아이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료하다가 물어보면 아, 우리 아이는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예, 그만큼 저장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주면 그냥 가서 바로 쓰기 바쁜 아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따님은 달콤새콤한 거 수렴지기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장에서도 대변도, 예, 그래서 몸에서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나가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몸을 요가 운동을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불러드린 향부자와 귤피와 예, 지각, 예, 이 세 가지는 내 몸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예, 창출은 내 몸 안에 식적과 예, 담음, 내가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의욕이 떨어지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서 운동을 강화시키면서 예, 식적과 어혈을 제거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초는 심장을 보강을 해서 자율신경, 예,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잘 보고 소변을 잘 보고 음식을 잘 먹으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심장이 뛰고 안 뛰고는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얘가 알아서 조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예, 대변의 연동 운동을 보강하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비가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네. 네, 소개해 주신 한방차 드시고 빨리 네,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식사는 하루에 반드시 규칙적으로 세 끼를 먹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예, 그래서 내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예, 병원에서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식사를 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한 끼 정도는 넘어가시는 게 예,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체중이고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예,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분에 한해서는 규칙적으로 예, 2번에서 4번 정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장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겨내기 힘든 게 음식의 유혹이라고 하죠. 하지만 배고프지 않은데도 식사를 하면 결국 복부 비만과 과체중으로 이어지고 맛있게 먹은 음식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식사는 배고플 때만,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때는 한 끼 정도 먹지 않는 것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